안녕하세요. 2021년 4월 19일입니다. 오전 9시 06분 지나고요. 환인제약 한번 볼게요. 지금 환인제약이 오늘 좀 강세로 뜨잖아요. 이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해볼까요? 자, 한번 보시면 연봉 한번 봐볼게요. 연봉. 늘 연봉을 보는 이유는 이 전체적으로 이 회사가 움직였던 그동안의 역사를 보는 거죠. 주가 흐름에 대한. 그 주가 흐름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 주가의 위치가 어디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거 보려고 하는 거니까 참고사항으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낮았던 주가가 900원대 있었어요. 그죠? 그게 이제 2000년 전이죠. 한참 전이고 지금 2021년 들어와서는 21,450원입니다. 그리고 고가가 재작년이죠. 2019, 18년 이때 29,000원까지 갔었어요. 그죠? 근데 이런 데 특징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 만 원대를 한참 요렇게 9천 원, 만 원대 한참 놀았었잖아요. 그게 이제 2004년, 5년, 6년, 7년, 8년 요 사이에. 그리고 이제 2010년 들어와서는 이제 주가가 한번 딱 올랐다가 보시면 이게 눌렀다가요. 이렇게. 눌렀다가 그러니까 저항을 받았던 자리를 올려놓고 눌렀다가 그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죠.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 빠졌을 때는 여기를 안 깨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주가는 여기 그러니까 평가하기를 만 원대 미만은 가는 것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된 자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죠? 지나간 차트지만 지나간 주가를 행적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 찾아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 그러면서 흐름도 맞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만 원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저항대를 돌파시켜 놓으면서 한인제약은 상승에 대한 그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도 보게 되면 여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보게 되면 이때가 이제 5천 원이잖아요. 이때도 가만히 보면은 5천 원대를 못 넘어가면서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노른 적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레벨 높여서 5천 원을 또 만 원에 놀다가 그 다음에 이제 5천 원, 만 원 지나면서 어떻게 그다음부터 좀 급등을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환인제약은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는 좀 안정기에 들어오고 있는 그 주가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 예전에 갖고 있었던 거래가 많았던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죠? 이게 뭐, 볼 때는 누가 계속 들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이제 요즘에 거래가 좀 있긴 한데, 요 몸통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최근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한 8년 사이에 여기서 주가가 또 놀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게 레벨을 하나 또 높이느냐, 아니냐, 이제 그런 기로에 있는 거죠. 연봉을 통해서는 이런 정도의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좀 여유를 보려고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을 보게 되면 특징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가가 낮아지다가 이렇게 변화를 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좀 올라가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2018, 17년에도 이렇게 고가가 쭉 낮아지다가 작년에 코로나 때 모든 종목이 다운됐었죠.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오던 추세하고도 또 맞물리고 그 다음에 지지하자고도 맞물리고요. 그죠? 이건 작년에 그래서 제가 한번 언급을 좀 진하게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여기서 이 대목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고가를 높여가면서 지금 오늘 여기 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곡을 주면은 이렇게 변곡을 주면 그때부터 주가 흐름이 좀 좋아지는 경향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걸 이제 흐름이 하방으로 흐름이 진행되던 흐름을 이렇게 변화를 줬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기만 하던 주가 흐름이 상승으로 전환된 시점, 내려오기만 하던 주가 흐름이 상승으로 전환되지. 우리는 여기 이제 변곡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 변곡 지점에서는 지금 15,000원대에서 보게 되면 지금 2만 원대 올라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여기서 많이 언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덧 여기 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을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거죠. 그죠?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니까 갭으로 떴잖아요. 주봉에서도 이렇게. 근데 이제 주봉에서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되니까 동선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번 주에는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움직여도 되고, 이렇게 움직여도 되고, 그죠? 어쨌든 동선이 여기죠. 이번 주는. 이 동선을 타고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점에서 잘 보게 되면은 여기 9,950원 저 밑에서 온 선이죠. 그죠? 그 다음에
좀 전에 그 월봉에서 봤듯이 고가가 이렇게 낮아지죠.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다가 흐름을 바꾼 지점부터는 주가 흐름이 계속 이렇게 지지하장을 맞으면서 계속 고가 낮으면 떨어져 이렇게. 그러다 작년에 저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이제 여기 넥자리라고 하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여기는 여기 말해서 여기는 이제 지지 그리고 코로나 때 빠졌다가 빠르게 회복해서 지지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기를 여기는 어깨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이제 머리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깨 지지 머리를 만들고 이렇게 올라갔다 그래서 이거를 역 헤드 앤 숄더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죠? 네, 그런 모양을 가지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우상향 진행해서 저점 높아가는 이 추세선은 매우 중요할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렇게 추세선이 중요했듯이 그전에도 이 저점은 이렇게 높아졌었거든요. 여기까지는 저점이 이렇게 높아갔다가 여기까지 높아졌었죠. 근데 이제 고점이 낮아지면서 저가도 낮추니까 어때 이렇게 같이 저가 흐름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한번 국면으로 돌았었죠. 그죠? 지금 이렇게 상승 국면으로 들어서 있다는 것은 현재 이 주가 흐름이 이대로 유지를 하겠다는 뜻이겠죠, 현재는. 근데 지금 위치를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와 있죠, 그죠? 오늘 갭을 점 뺐고요. 보통 우리가 주가의 위치를 파악을 할 때는 주가 흐름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어떻게 되면 영역, 그 다음에 흐름.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상승 영역이죠. 그 다음에 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상승 영역이죠. 흐름은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도 높아지니까 우리는 흐름도 상승 흐름, 영역도 상승 영역. 그런데 위치를 보게 되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위치는 그래서 어떤 위치라고 얘기를 하면은 조정이 나올 만한 그 과열 위치라고 하죠, 우리가. 그 다음에 이런 위치를 이제 침체 위치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스토캐스틱이나 그 지표를 보게 되면 과열 표시, 그 다음에 침체 표시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런 위치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위치에 대한 얘기. 그래서 다 좋은데 주가의 위치가 지금 너무 비싸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흐름을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내가 대응한다는 차원을 보면 이 흐름을 이탈하게 되면 지금 여기잖아요. 그러면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주가가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할 때 진입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 바로 뒤도 봐야 된다는 거죠. 앞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앞과 뒤를 동시에 보되 뒤는 뭐예요? 뒤? 항상 그 리스크 구간이 어딘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현재 환인제약의 위치는 상당히 리스크가 큰 위치죠. 여기니까 1700 아니 17,500원 17,500원이니까 지금 이 공간만큼 지금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가 항상 보게 되면 이렇게 변화하는 초기 위치라든지 그죠? 그다음 영역이 바뀌고 흐름이 바뀌고 초기 때를 좋아해야 된다는 게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환인제약은 그런 면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싸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쫓아가는 매매를 한다는 것은 신규 진입을 생각한다는 것은 위치 때문에 조금 쫓아가는 매매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쫓아다니는 매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당연히 여기를 지금 돌파를 기대해야 될 겁니다. 그런 가격대를 보게 되면 얼마 23,000원을 돌파하고 그래야 신규 고가를 새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저거 현재 위치는 조정이 나올 만한 위치에 가깝죠. 이런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이제 요거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요걸 한번 봐볼게요. 이제 기업 내용을 할까요? 뭔가 하나를 한번 보게 되면 환인제약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거래소에 있어요. 거래소에 있고 의약품이 있고요. 의약품 업종으로 분류가 돼 있고 당연히 환인제약이니까요. 그죠? 네, 소형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액면가가 5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 97억이에요. 시가총액이 3,600억이니까 뭐 그렇게 취약한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금 괜찮은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저 정도는 시가총액이 좀 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재무 정보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뭐 크게 보는 건 아니고 가볍게도 살펴봐야 되니까. 작년에 여기가 2020년이었잖아요, 이 구간이. 작년에 뭐 코로나 때문에 모든 종목이 다 빠졌지만, 그리고 회복하는 속도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보게 되면 작년 그 6월 달에 2, 4분기죠? 3, 4분기, 4, 3분기 2021년 올해 3월까지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 구조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안정적인 흐름이 지금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이 보게 되면 뭐 그다지 나쁘지도 않아요. 단기순이익이 지금 최근에는
없는 거. 근데 단기 순이익도 괜찮잖아요. 유지가 되는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간 실적 한번 봐볼게.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2017년 이때는 뭐 다 안 좋았어요. 다 이때 2017년서부터 코로나 때까지 2020년 요 3년 기간은 전체 시장이 다 하락 국면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얘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종목이 하락 국면으로 돌아섰다는 구역이거든요. 자, 근데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 그래도 안정적인 구조예요. 그죠? 굉장히 조금 안정적이잖아요.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얘도 안정적이고요. 단기 순이익도 이렇게 유지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회복하는 속도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도 준수하게 잘 따라온 거죠. 흐름이 이제 바뀐 게 아마 이런 매출 구조나 이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가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 뭐 단기순 이거 하나만 갖고 결정되는 거 아니고 내부적인 사정도 있고 그 오너의 어떤 그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영업이익 단기수익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런 면 때문에 빠르게 회복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뭔가 최근에 있었는지 또 한번 보게 되면은 환인제약이 조현병 치료제 카리프라젠 국내 도입 박차를 가했다는 게 이제 지난주에 뉴스가 나오죠.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시장에서는 나쁜 건 아닌 거라고 보는 거죠, 그죠? 예.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양원 흐름 보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동시에 한번 봐보자고요. 어떻게 봐보냐면은 왼쪽 위가 월봉이고, 그다음에 오른쪽 위가 주봉이고, 그다음에 아래가 일봉이에요. 한번 보면 일단 월봉상에서는 이렇게 주가 흐름을 바꿔놓은 지점이 한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이때 이제 그 이 저점은 코로나 때 한번 빠진 건데 지지하장 여기를 다시 살립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그 가격대를 이제 보게 되면 얼마냐면 한 14,000원대쯤 되죠. 이렇게. 저항받고 지지받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올려놓고 눌림을 주고 그대로 다시 올라가죠. 그러니까 14,000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위치일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여기 주봉으로 와보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 14,000원대 그 다음에 변화를 준 자리도 여기 14,000원대죠. 이렇게. 그리고 흐름은 이제 이렇게 타고 가죠. 이렇게. 자, 이 부분이 흐름을 타고 가는 게 바로 이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14,000원대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큰 그림에서 이렇게, 그죠? 여기 14,000원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14,000원대. 자, 지금 이걸 딱 보면은 여기 17,500원 부분을 깨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야 올라와도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타락하고요. 과거에도 보게 되면 그런 흐름들이 몇 번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흐름 자체가.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랬고요. 여기도 보면 그랬고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 그 다음에 그 관심 있는 분은 17,500원. 최종적으로는 여기 14,000원을 벗어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죠? 17,500원은 1차적으로 지지를 해야 되는 거고, 이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올라오면 저항도 있고, 밑에 오면 지지도 있는. 이거 소위 말해서 공존하는 구간이 들어가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17,500원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죠? 신규 진입을 생각하거나 내용을 갖고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17,500원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까 이제 흐름에 영역 위치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되게 비싸 있잖아요. 그러면 전고점 돌파하고 위치를 보게 되면 그 가격이 한 23,000원, 23,000원, 24,000원을 좀 안착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체크 포인트로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17,500원 1차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아까 14,000원, 여기가 17,500원. 그 다음에 여기 14,000원. 요런 가격대는 좀 체크하면서 보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이 환인제약은 상승 국면으로 이렇게 파동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황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 그냥 지극히 참고사항만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여기 매집한 거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종목 분석이라고 해놨느냐고 이렇게 비평을 하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후행성 갖고 얘기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지나간 그 흐름을 보게 되면은 현재 흐름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식을 하나만 할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로 대입해 보면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그래서 초기 때 매집하는 모습을 잘 잡아내는 게 주식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봐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여기서부터도 굉장히 그 환행장을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이때. 그래서 이미 온 건데, 이제 요 부분만 들으면 또 이제 황 대표가 요 잘라갖고 요거만 또 얘기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전체 내용을 좀 생각하면서 제 방송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자, 정문일집 황철중 대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알림 기능도 부탁드립니다.